자료를 수집하여 표로 나타내어 볼까요? 어린이 기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어린이 기자가 말하기를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학교 행사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이 여자애가 저는 학예회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 어린이 기자가 얘가 조사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뭐야?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학교 행사. 요거를 조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얘한테 물었어. 근데 얘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지? 대답한 학생이 당황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학생마다 생각이 다르겠지. 이 여자애는 학예를 좋아한다는 거지. 이 어린이 기자가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야. 이렇게 물었을 때 어린이 기자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학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얘가 나중에 이제 신문을 쓸 때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학교 행사는 학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어린이 기자가 얘한테 네가 가장 좋아하는 학교 행사는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학예입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물음에 대한 정답이 맞는 거지. 하지만 요 물음은 이 한 명이 대답을 할 수 없는 물음인 거지.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학교 행사를 알고 싶으면 모든 학생에게 어떤 행사를 좋아하는지를 물어봐야 돼. 우리가 이 앞에서 운동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경기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지 이 어린이 기자가 알고 싶어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다고.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 행사는 무엇인지 조사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있었던 학교 행사를 생각해 봅시다. 학예에도 있을 것이고 운동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일단 이 어린이 기자가 알고 싶어하는 걸 알려면 어떤 학교 행사가 있었는지를 일단 알아야겠지. 실제로 했던 학교 행사. 상상 속의 학교 행사 말고 실제로 얘네들이 했던 학예, 운동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조사하고 싶은 학교 행사를 모둠별로 정해보세요. 학교 행사를 몇 가지로 정하면 좋을까요? 또 뭐 여러 가지 학교 행사가 있겠지만 그거를 모두 아주 작은 학교 행사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 무슨 말이냐면 한 명도 좋아하는 학생이 없는 학교 행사는 뭐 해도 되지만 그런 학교 행사가 너무 많으면 크게 유용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가진 표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좋아하는 지금 네 수준에서는 앞에 것처럼 한 4개, 5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모둠별로 조사 방법을 고르고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아봅시다. 지금 보면 여기 운동회, 학예회, 현장 체험 학습, 독서 행사 이런 걸 했고 이제 운동회, 학예회, 현장 체험 학습, 독서 행사 이런 학교 행사를 좋아하는 학생을 조사를 해봐야겠지. 근데 이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우리 운동회에서 좋아하는 하고 싶어하는 경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붙임딱지를 붙이는 방법도 있어. 여기 4개의 종이를 준비를 하고 여기에다가 운동회, 학예, 현장 체험 학습, 그 다음에 독서 행사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이런 걸 붙이고 거기다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학교 행사를 각각 여기에 붙임딱지로 붙여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앞에 운동회에서 붙임딱지를 막 붙인 것처럼 그런 모양이 나올 거야. 혹은 직접 손을 드는 방법도 있어. 손을 들면 운동회를 가장 좋아하는 학생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이 세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발을 정자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가지고 표시를 하면 붙임딱지를 한 거랑 비슷하게 동일하게 잘 세기만 한다면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어. 직접 손들기는 어떤 점이 좋을까? 좀 빠르고 편리하게 구할 수가 있겠지. 붙임딱지를 붙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붙임딱지를 준비해야 될 거고 뭐 종이로 만들든지 아니면 자석 보드에다가 붙일 수 있는 자석을 여러 개 만들 학생 수만큼
그 자석, 요런 자석이나 뭐 요런 자석 같은 걸 준비한다든지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겠지. 우리 모둠이 고른 조사 방법은 무엇인가요? 너네 모둠끼리 의논해서 정하면 돼. 직접 손들기 방법이 좀 편하긴 하지만 세는 걸 놓치거나 그러면 좀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장난친다고 두 번을 손들 수도 있겠지. 근데 사람 수가 적으면 두 번 손드는 사람을 딱 알 수 있겠지만, 사람 수가 아주 그 반에 사람 수가 아주 많다면 누가 장난으로 두 번을 손을 들어도 누가 두 번을 손들었는지 모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두 번 손든 사람이 한 명이 혹시 생긴다면, 원래 너네 반 학생이 뭐 30명인데 다 구해서 보니까 31명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런 단점은 있긴 해. 근데 여러모로 편한 점이 많아, 직접 손들기 방법은. 그래서 모둠별로 고른 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모아보세요. 조사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고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표의 제목을 적고,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 행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 표를 그렸어. 첫 번째 행에는 학교 행사, 운동회, 학예, 현장 체험 학습, 독서 행사, 그리고 합계 이렇게 적었고, 그 아래는 운동회를 가장 좋아하는 학교 행사, 운동회를 가장 좋아하는 학생 5명, 학예는 4명, 현장 체험 학습은 13명, 독서 행사는 3명,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 행사는 현장 체험 학습이야. 그리고 가장 좋아하지 않는 학교 행사는 독서 행사고. 물론 학교 행사가 더 있고 한 명도 없는 그런 학교 행사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 4개로 한정을 했고, 4개 범위 안에서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학교 행사는 현장 체험 학습, 가장 싫어한다기보다는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 적은 학교 행사는 독서 행사야. 그리고 다른 반 학생들을 조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그건 알 수가 없지. 지금 너네 반에서는 이 반에서는 이 반 학생들은 총 25명인데 현장 체험 학습을 가장 좋아했지만, 다른 반 학생에서는 뭐 운동회를 가장 좋아하게 나올 수도 있고, 학예가 가장 좋아하는 학교 행사로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다른 반 학생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겠지.